UCC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2부 여의도 UFC 얼티밋 파이팅 컨퍼런스 무한 토론 투쟁. 뭐라 그러셨어요? 얼티메이트 파이팅 컨퍼런스. 우린 따라서 하도 못해요. 자, 이철이 더불어민주당 오랜만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롱타임 노씨. 롱타임 노씨요. 타임이 참 길대. 네. 자, 윤소아 정의당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윤소아입니다. 지역구가 어디죠? 네, 목포입니다. 참 세발낙지처럼 생기셨어요. 예, 다음에 꼭 사고 올라올게요. 비례 아니세요? 아니 이제 다음에 목포. 그 전에 목포에서 두 번이나. 그 지역구는 아니지. 제 지역구죠. 목포에서 비례로 계속했는데. 되셨는데. 예. 전국을 대상으로 한 지역구입니다. 저도 비례예요. 자, 진수희 전 재선 네. 전 복지부 장관. 전체에서. 네. 지난주에 뵙고 또 뵙습니다. 예, 네, 고정 진수입니다. 출연이에요, 이제. 네, 네. 자, 한중 정상회담 외교 결례 홀대 어떻게 보셨어요? 한국당은 순방 중단하라. 언제부터 대통령이 저렇게 염려해 주셨나? 제가 오늘 먼저 말씀을 예,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진수입니다. 예. 왜냐하면 오늘은 보니까 좀 세게 하시죠. 여당을 저 혼자 상대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원래 여당 아니었었어요? 지금 일려 이 야당이에요. 아니요. 정의당은 아니, 일여 이남 일여 삼남. 아니 정의당은 저는 뭐 이중대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안 쓰겠습니다만 정의당은 그냥 제2 여당인 것 같아서요. 오늘은 제가 다 상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중국 방문하시니 한중 정상회담 전 과정이 시작부터 끝까지 저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몹시 엄청 상하게 한 그런 해외 방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외교는 의전이 거의 다다 절반 예.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준에 비추어 보면 가시기 전부터 무슨 공동 기자회견은 없느니 공동 선언문은 없느니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베이징 도착하는 날 또 그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에 안 계셨어요. 뭐 이게 난징 학살 그 날이라서. 근데 그럴 거였으면 방중 일정을 좀 조정을 하든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것도 참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3박 4일 계시면서 식사를 여러 번 하게 되는데 어제 저녁에 있었던 국빈 만찬을 제외하고는 공식적인 식사 일정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혼밥, 베이징까지 가서 혼밥, 대통령께서 혼밥하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제 저도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 쭉 인사 중국 쪽에 고위 관리들하고 쭉 인사하는데 그 외교부장이죠. 왕이 부장이 네. 우리 대통령이 팔을 툭툭 치더라고요. 그럴 사이인가 우리 자국에서도 그런 걸 안 하는데 어떻게 외국의 국빈이 외국의 그 정상이 오셨는데 인사를 그런 식으로 받는지 그것도 되게 불쾌했고요. 급기야는 우리 그 기자단 폭행 사건까지 하여튼 전체를 통틀어 놓고 볼 때 정말 우리 국민들 자존심을 몹시 상하게 한 그런 방문이었다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국내에서 국민들이나 우리 야당이 매우 세게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만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도 좀 협상력도 있고 할 얘기도 하고 항의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몹시 불쾌했습니다. 몹시 의전 형식에 대해서 좀 쭉 지적을 하셨는데. 아니 내용도요. 그 4대 원칙인가 발표를 하셨는데 되게 추상적인 얘기여서 그것도 좀 불만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드 봉인이 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제 시진핑이 결국 또 뒤끝 있게 한마디 했고요. 그래서 하여튼 내용도 그렇고 의전 뭐 형식 여러 가지 면에서 안 갔었던 게 나았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집권 여당으로 이렇게 인정해주는 진수희께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정의당이 집권 들어갔습니다.
되게 뒤끝이 네. 있으시네요. 물론 이제 저는 사드 문제, 북핵 문제 등의 부분에 대해서 새 정부가 한중 관계에 대한 그 좀 압박감 또 문제를 빨리 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서두른 부분은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이 꼭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진수희 의원님께서도 그 지적하셨듯이 너무 일정을 좀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좀 짜지 못했다. 근데 그 이유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난징 대학살 80주년이 되는 그 시기를 선택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18일 날 보면은 그때가 뭐 중국에 중국에 적어 왔는데 어디서 적어놓은지 지금 못 찾고 계신 거예요. 경제 대회 있잖아요. 경제 대회 그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앞서서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우리나라도 18일서부터 중요한 행사가 있잖아요. 공관장 회의가 있잖아요. 근데 코트라 행사장이 됐든 어쨌든 간에 기자들에게 그러한 부분들을 한 것은 강력히 물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뭐 하기는 했는데 강력한 항의를 하고 강력한 또 문책까지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상회담은요? 정상회담의 내용에 저는 대해서. 이번에 그 말씀하신 이제 저 진수희 의원님께서 뭐 추상적이었다 보는데 저는요 오히려 한반도의 전쟁 불화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한반도 문제를 위한 남북관계 개선 이 4대 원칙을 합의한 것은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합의한 대단한 저는 저 성과라 봅니다. 그 새삼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아니 늘 하던 잠깐만요. 얘기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에서 쌍중단, 쌍계 협상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북미 간에도 터닝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니셔티브를 우리가 지어야 돼요. 중국에 맞게 쌍중단, 북미 북의 그 미사일 핵 중단하고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한과 동시에 비핵화 프로세스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를 통한 평화협정 이 부분은 우리 정의당에서도 주장했고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것을 우리가 오히려 주도적으로 좀 치고 나갔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철 의원님. 뭐 크게 다르지 않고요. 우선 외교적 결례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도 화도 좀 나고 특히 기자들 폭행한 거는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 우리 흔히 하던 말로 포커죠, 포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중국은 공안이 다 통제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어줬으니까 뭔가 일이 벌어진 거라. 사설이라고 할지라도 공안 통치하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항의하고 또 책임자들에서 문책을 요구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내용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좋았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뭐 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컸잖아요. 대통령께서도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메시지를 내보낼 때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최근에는 미국하고 중국이 이 급변 사태에 대한 논의를 했다라고 하니 그런 점에 대해서 한중 정상이 만나서 전쟁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 준 거는 시적절하게 저는 잘했다고 판단하고요. 중국은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국빈 방문이잖아요. 국빈 방문 사실 예의를 갖춘 거거든요. 상당히 예의 갖춘 거고 그간의 한중 관계에 비춰보면 갑자기 국빈 방문을 받아준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상당히 그쪽도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는 있어 보이는데 또 그쪽 상황을 들어보면 국내 여론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사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세게 했는데 얻은 건 없거든요. 사실 중국도.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 시진핑에 대한 사드 문제에 대해서 비판이 높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아마 그런 자범들이 좀 나온 것 같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런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서 다시 문을 닫을 게 아니라 그런 건 항의할 건 항의하고 또 고칠 건 고쳐가면서 정상화로 가야 그동안 파탄났던 관계를 복원하는 게 되는 거고 또 모처럼 우리 경제가 지금 좋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 흐름에 맞 좋은데 거기에 중국 그 관광객들이 또 돌아주고 하면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에 좋은 점들이 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그러저러한 것들을 다 고려해서 아마 속으로는 많이 참고 계실 겁니다. 진수 의원님. 네. 그 방금 이철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그 국빈 스테이트 비짓을 한 거란 말이에요. 국빈 방문. 근데 일본 측에서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 안 받아줬어요. 그럴 정도로
중국의 국빈 방문을 받아준 것. 그다음에 일정은 이미 정우영 실장이 날라가고 일정을 사전에 다 조율한 거거든요. 갔던 일정이 일방적으로 캔슬된 게 아니고 13일 날 난징 대도살이라고 그러죠. 중국에선 대도살. 대학살. 중국에선 대도살이라고 그래요. 끔찍하네. 예, 그럴 정도로 중국에서는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걸 알고 시진핑하고 리커창이 갔다가 또 바로 귀국 북경으로 컴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어쨌든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 2박 3일 주장했는데 우리가 이제 5박 6일 하다 3박 4일로 간 거 아니에요? 정상회담 자체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모든 정상회담은 정상회담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중국에 있는 한국학자들이 많이 주장을 하고 잘 됐는데 왜 자꾸만 그 디테일한 형식에만 그렇게 신경 쓰냐. 물론 감정 상한 거, 기자 폭행 이해를 하지만 정상회담 성공적이었다. 받아준 것도 성공적이었다. 중국에서도 절실했다. 이 지적은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예. 근데 저는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상식적인 수준이나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국민들은 자세한 그 구체적인 회담의 결과나 이런 거는 또 별도로 하더라도 보여지는 별도로 모습 하더라도. 자체가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은 엄청 상하게 한 거거든요. 아니 제가 왜 그렇게 예. 여쭙냐면 예. 일부 보수 언론에서 예. 대통령을 걱정해 주는 척하면서 결례다 하고 결국 실패했다고 하면서 내용도 같이 까거든요. 뭐 그러고 싶은 야당도 있기는 하겠지만 아니 근데 네. 이게요. 네.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과거에 누구죠? 우리 노무현 대통령입니까? DJ 대통령입니까? 디스맨인가 디스가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부시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부시, 예. 네. 그때 홀대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은 좋은데 마치 우리가 뭘 잘못해서 홀대 받는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나라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미국 부시 대통령도 우리 대통령을 잘못대 한 거고 이번에 중국도 우리 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방문단을 잘못대 한 거죠. 그럼 그 나라를 탓하고 나무래야 되는데 예. 어찌 하다 보면 마치 우리가 뭘 잘못해서 굴욕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게 저는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뭐 식사 부분을 혼밥 이렇게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접촉면을 좀 근데 뭐 일정 짠 사람 문제 있어요. 아니 새롭게 제가 해보자 보기에는. 하는 분이 더 문제는 오히려 일정 차상 문제 있어요, 서두 없어요? 공항에 예. 내렸을 때 예. 외교부의 예. 그 차관보. 차관보급입니다. 예. 이름도 조리부장이에요. 대리라는 이름이 거죠? 대리? 조리입니다. 대행인가 뭐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근데 그거는 오히려 국빈으로 초청해놓고 영접을 할 때 예. 그러한 급으로 하는 것은 저는 외교적 근데 이제 결례다. 그런 그건-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아니 그거는 이제 윤수아 의원님이 좀 그 팩트 체크 안 되신 것 같은데 콩시엔이라고 하는 차관 보가 나왔어요. 근데 차관은 누구냐면 우다웨이거든요. 우다웨이는 사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비어 있어요? 공석이에요. 공석이기 때문에 콩시엔이 차관보가 차관 대행이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갔을 때 차관 나왔는데 왜 이번엔 차관보가 나왔냐라고 우리 언론이 썼는데 그것 오보예요. 차관 대행입니다. 콩시엔이. 그래서 그것은 결례 아니에요. 콩시행 예. 조리부장. 예. 원래 조리부장 요리부장 대행. 말고 조리부장. 예, 원래 저 조리입니다. 부장이 장관, 부부장이 차관. 그다음에 이번에 조리부장이 무슨 대행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 정봉주 윈 예. 확실한 윈 팩트 체크. 1패. 아니, 그러니까 세계 인정. 아니 근데 진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예. 뭐 그런 부분 또 사드 문제도 걸려 있고 또 우리 경제적인 문제도 걸려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많이 누르고 기분 나빠도 참고 하다가 어제 그 기자단 폭행 사건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그것 때문에 터진 이렇게 거죠. 이제 터진 폭발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드 산불 정책 그건 아까 이철희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중국 내에서 이 언론의 자유가 없으면 말은 못하지만 산불 정책에 대해서 중국민들이 부글부글 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진핑이 평상시에 즐겨 쓰던 구동존이 같은 것은 구하고 그다음에 그 차이 나는 것은 해결 안 하고 그냥 놔두자. 이게 이번에 사드에 그대로 적용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에 있는 한국 학자들은 박수를 보내더라고요. 잘했다고. 근데 한 가지 제가 더 지적을 하면 뭐 또 굉장히 지역적인 거일 수도 있는데 네. 어제 그 폭행 사건 있고 나서 우리 외교부에서 그쪽 중국 외교부 쪽에 강하게 어필을 하고 하니까 그러냐 관심을 갖겠다 이 정도 처음에
대꾸를 한 것도 정말 기분 나쁜 게 우선 자국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일단 유감부터 표시하고 그 기자의 폭행 정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이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그냥 맞습니다. 관심 갖겠다. 아니 그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그럼요. 일단 무조건 유감을 잘못된 표명하는 게 거죠. 먼저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 전 근데 그 기자 폭행하는 거 보면서 네. 개인적인 생각은 야 정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정말 훌륭한 나라라고 하는 게 기자를 보는 관점 자체가 한국과 중국이 완전히 틀린 거.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기자는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야 보니까. 우리는 기자로 어디 손을 대요? 손을 대 큰일 날라고. 그럼요. 딱 이 집회 가서도 저한테 손 대려고 방송 진행자입니다. 어이구 깜짝이야.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 교훈을 하나 좀 얻어야 될 것 예.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외교적인 역학 관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쥐고 좀 주도적으로 해야 맞아요. 되는데 너무 눈치를 살피고 그러한 부분들의 한 결과로서 예. 미국에서도 나타나는 것이고 중국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이철현 의원님 근데 어제 4대 원칙 발표한 거 네. 사실 미국에 대해서 중국과 그 대한민국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정리하고 한마디 미국에 한 방 매긴 것 같거든요. 그런 점도 있죠. 예, 미국이 어떻게 나올까 좀 걱정이 아니라 관심이 갔대. 트럼프. 미국한테 제대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이 이제 우리가 중국 가서 어떤 메시지를 내보낸지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잖아요. 예민하게 지켜봤잖아요. 예. 근데 뭐 표현 자체가 세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리를 잘해서 내보낸 전쟁 거고. 절대 안 된다.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 조야에는 뭐 선제 타격이니 뭐니 해서 막 분위기들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준 거기 때문에 저는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틸러슨이 사실은 이 대화 제의를 했잖아요. 예. 그거를 대통령부터 바로 뭉개기 시작해서 아니다 이래버린 거 아닙니까? 트윗을 했어요 아니라고? 아니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그거는 뭐 지금 대화할 때가 백악관 아니다. 대변인 대화할 때가 아니다. 뒤집어 버렸어요. 묵살을 했죠. 그 나라도 참 어떻게 보면 참 내가 보니까 그 틸러스는 우리나라의 문정인 특보 같은 그런. 아니 근데 그렇게 네. 이견이 있다 그러면서도 해고 안 시키는 건 투트랙 같아 보니까. 그런 점도 있죠. 그러면요. 아, 역할 분담? 그런 점도 예, 있죠. 역할 분담. 예. 근데 저는 아까 이철희 의원께서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상대국을 뭐라 그래야지 우리 대통령 쪽을 자꾸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각이 이제 국내에 있다 이렇게 우리 대통령이 참모로 트집 잡았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런 거는 있어요. 지난번에 그 뭐 사드 배치에 관해서는 박근혜 정부도 결코 잘하지는 않았어요. 할 거면 그때 확 해버리지. 그때 산불 얘기했었죠. 이거는 절대 사드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아라라고 했을 때 이제 당시에 유승민 의원이 그거 계속 언급하다가 더 눈밖에 나버렸는데 사드 어차피 배치할 거면 박근혜 정부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대선 전에 그냥 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문재인 대통령 들었으면서 우리는 지난 정부가 한 거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라면 사드에 관해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다음 정부에 이걸 맡겨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새 정부는 혹시 이 사드 배치를 안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약간 희망 고문 비슷하게 중국을 그렇게 했기 그런 점이 때문에 있었죠. 예. 그 허점을 막 파고들면서 저는 그 사드에 관한 한 중국의 레버리지를 우리가 조금 더 높여주는 그런 우를 범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국내에서 사람들이 이런 중국에서 우리를 홀대하는 이런 거를 그 우리가 자초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아마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우리 대통령이나 새 정부가 좀 그런 빌미를 주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드는 뭐 저는 우리 진수희 전 장관님 생각도 존중합니다만 사드 문제는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너무 헝클어놨어요. 너무 이거 너무 헝클어났죠. 무리하게 해가지고 아니 그 저기 총리가 그때 갔었잖아요. 사드 배치 발표 직전에 총리가 갔었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갔는데 시진핑한테 우리 배치 안 한다라고 했다가 일주일 만인가 배치 발표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완전 속은 거죠. 사기당한 느낌이 그러니까 감정이 굉장히 상해버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할 거였으면 차근차근 설명해가면서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 해놓으니까 이 감정이 워낙 격화돼 있고 감정이 나빠져 있어요. 이거 푸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의원들끼리도 그런 얘기합니다. 이런 건 설거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쉽게 어떤 중국의 그 한 제중 한국 학자는요 전 정권이 쌓아놓은 그거를 치우는 거라고 그렇죠. 힘들다 그렇죠. 이렇게. 네, 그런 측면이 근데 있어서 나는 중국도요. 참 내가 답답한 게 이 사드가 말 그대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잖아요. 엑스밴드 레이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우리는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자구적인 조치이고 방어 조치지. 우리가 이걸 가지고 무슨 북한을 공격하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다던가 중국을 공격하고 이런 게 전혀 아닌데 왜 우리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을 왜 중국은 이해를 못하는지. 아니 의원님 저는 이제 그게 답답한 거예요. 사드 이게 전쟁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드의 무용론은 이미 게임 진지 끝났어요. 이제 이것을 우리 진지게 무용은 끝났고 왜 무용이에요? 방어. 아니 아니요, 윤수아님 아니요. 2부도 진지게 끝나서 광고 듣고 옵시다. 예. 채널 고정하셔서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정봉주 정치쇼 3부 여의도 UFC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수아 정의당 의원, 진수희 바른정당 전 장관 전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샵 1035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허이니님, 이철희 의원님 보고 싶었어요. 뉴스에서 잠깐 보다 이렇게 길게 보니 좋아요. 가끔 나와야 되겠구나. 예. 6383님, 진수 의원님 같은 합리적 보수가 정말 필요합니다. 왜 보수라는 명패를 달면 어거지 불통이 되는지, 내가 어거지 꼴통으로 읽을 뻔했어. 어거지 불통이 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조대원님, 윤수아 의원님 귀요미, 귀요미. 이건 완전 정말 귀요미.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좋은 거예요. 공수부대 그래요? 출신이에요. 공수부대 취사반. 아니 그냥 귀요미도 아니야. 완전 귀요미야. 예, 귀요미.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유당에서 자유당 아니고 자유한국당. 자유롭게 그 무조건 말하니까 그렇게 자유당이 얘기하니까 맞아요. 한국당 분들이 안 나오잖아요. 한국당 나오는 대로 뭐 자유롭게 말해버리니까 자유당이라고 그러세요. 그거. 공수부대 취사병이 말이 많아. 아니 그런데 그 뭘 중단하라 그랬어요? 순방 순방. 중방 일정. 중단하라. 이건 뭐야? 그럼 국내 정치화 하려는 거예요? 진수 의원님 순방 중단하라. 그래서 뭐 화난 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공당이 또 우리나라 제1야당이 예.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그거 만약에 순방 중단하고 돌아오면 북한하고 다를 게 뭐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순방 일정은 일정대로 예. 하되 약속된 일정이니까 하되 그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기자단 폭행 사건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따질 거는 확실하게 따져서 사과받고 재발 방지 약속 받고 하는 거는 하는 거고 순방 일정을 중단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저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님 참 미분 어찌했을까 참 아니 어찌했을까? 예. 어제 일본에서 한 얘기요? 예. 일본 가서 뭐 또 했어요? 그리고 싸우쳤어요? 자유한국당에서 뭐 순방 중단하라 오늘 뭐 3시에 온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일본 그 순방 중단하고 빨리 와야 할 사람이 홍준표 대표예요. 그 나라 망신시키고 특히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한 우려점이 있잖아요. 예. 지금 아베가 계속해서 재무장을 추진하려고 하는 일련의 이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데 아베 만나가지고 정말 북핵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예. 힘 합쳐서 열심히 하자. 그리고 이제까지 뭔가 그 자민당 간사까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북핵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본 너희들 재무장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하고 와야 되는데 거기에 그리고 뭐란 편이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아련하러 갔다고 이런 외교 이거 참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어디 할 때 뭔 사고 나고 사고 치고 뭐 나라 어려우면 비행기 타고 어디 날라불더만은 참 진정을 고정하세요. 예, 그래서 아니, 지금 어떻게 됐든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대통령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리 야당이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자유한국당스럽기는 하지만 예. 근데 이렇게 얘기한 건 좀 문제가 있네요. 홍준표 대표가 아베 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성 주석에게 아련하러 가는 그걸 날. 아베한테 직접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건 아니 아니잖아. 홍준표 대표가 일본에서 그렇게 나중에 이야기한 했다는 거지. 아베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겠죠. 아베한테 설마. 했을걸요? 아베한테 아베 했다는 앞에서? 거지. 네. 뭐. 우리 정부 그러니까. 흉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아련이라 그러면 그 박근혜 대통령은 그 막루까지 올라갔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근데 이게 해외 나가게 되면 여든 야든 대한민국을 그럼요. 대표하는 그게 거거든요. 그걸 우선 생각을 해야죠. 그럼요. 이분은 좀 그 저건 막말보다 왜 저기 와서 막말이라도 하지 차라리. 아니 극우 정체성이 같은 분을 만나다 보니까 약간 흥분해갖고. 흥분해가지고 아, 그 정확한 분석이시네요. 충분했고 형 아니 아베가 좀 더 나이가 어린가? 공감합니다. 예. 많겠죠. 둘이 손잡고 쎄쎄쎄하고. 아 근데 비슷해요. 예. 성질이나. 뭐. 자, 그 이철 의원님 아까 말씀 네. 잠깐 하시다가 그냥 살짝 넘어갔는데 북한과 워싱턴에서 조회에서는 좀 전쟁하는 분위기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틸러스는 또 조건 없이 without precondition 어떤 조건도 없이 대화하자. 어떻습니까? 지금 대화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양동 작전하는 건지. 그 많은 전문가들이나 예. 특히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전쟁은 안 된다. 전쟁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다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전쟁을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얘기하는데 그것도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뭐 하나의 뭐 위협적인 언사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예. 즉 실제로 전쟁하자 이런 주장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극히 일부가 예를 들면 왜 그 그레이엄 상원의원인가 그랬잖아요. 전쟁은 거기서 나는 거 아니냐. 트럼프가 그랬다고 그렇죠. 하면서 예. 우리가 죽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른바 네오콘류의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게 극소수라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전쟁이 나면 미국은 자기 나라에서 벌어진 전쟁이 아니지만 우리는 좀 당사자가 되는 거고 한반도가 그렇죠. 사실은 초토화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막아야 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고 미국 대통령하고 제가 듣기에 미국 그 정부와 미국 대통령과 우리 간에는 전쟁으로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돼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일종의 강화 외교 차원에서 군사적 수단을 자꾸 언급하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극히 일부가 자꾸 이렇게 추동해서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는 자꾸 이렇게 막아야 됩니다. 제지하고 못하게 해야 됩니다. 미국이 이미 북의 대화의 뜻을 전했다. 이렇게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고 이번에 이제 그 유엔 사무 차장이 들어왔다 왔잖아요. 네. 뭐죠? 펠트만? 펠트만. 로드맨하고 좀 친한가요? 펠트맨 로드맨. 일단 맨을 좋아하네.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가면 나는 김정은의 이제까지 김정은이 구사해왔던 그 전략 있잖아요. 예. 그 계속 성공을 확인시켜주는 그래서 계속 반복하게끔 만드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아니요. 뭐 이런 생각. 그런 우려도 일관되게 해요. 아니 네. 맞습니다. 북의 목표는 뭐였냐면 핵 보유 꼭 지위를 확보하는 것을 최대 목표. 그래서 뭐 남측에서 대화하자게 해도 털어버리고 하여튼 미국을 상대로 일정 정도 지금 종점에 자기들 목표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네. 그 부분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반응이 지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완성이 됐다. 예, 그런데 물론 공식적으로는 인정 안 하지만 오히려 공식 인사들이 관료들이 핵 보유를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진짜 어떤 평화의 부분으로 전환하는데 이 부분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한반도 비핵화 부분들의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그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을 하나만 더 보태면 미국도 궁극적으로는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풀 수밖에 없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간에 이제 북미 대화가 몇 번 실패했잖아요, 그죠? 한 20년 동안 실패해온 게 있으니까 어설프게 협상하면 또 실패한다. 즉 북한의 태도가 적당해서도 얻어낼 거 얻어내고 또 뒤집고 하는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 협상이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 최대한 압박을 해놓고 해야 된다. 이런 게 인식이에요. 그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사실 들어보면. 알겠습니다. 대신 우리는 전쟁은 안 된다는 얘기는 우리는 해야죠. 그렇죠. 평창 올림픽에 미국 대표단은 공식적으로 파견하기로 최종 결정했고요. 그럼 당연한 거죠. 그럴수록 미국이 보내야 맞죠. 예. 그게 동맹국을 대하는 자세 아닙니까? 근데 그 대통령이 중국에 가 계시니까 우병우가 구속되고 최순실이 25년 받고 이건 또 무슨 일이에요? 진수 의원님. 그거야 날짜가 공교롭게 그렇게 벌어진 거죠. 뭐. 대통령이 대통령 뜻이 아니었어요? 대통령이 나가신 때를 맞춰서 그렇게 했겠어요. 제가 자유한국당 관점에서 한번 봤어요. 법원은 법원대로 자기 일정을 가는 거죠. 우병우 구속 될 거라고 예측했어요? 저는 예측 안 했어요.
아예 뭐 알아서 하겠지. 예측 불참, 예측 보이콧. 우병우는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점잖은 말로 사필 규정이다 이런 건데요. 이번에 피해갈 수는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에 피해가면 국민들이요 다시 촛불 들고 나오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최순실에 대한 25년형을 세요? 예, 구형이 저는 뭐 형량 개인에 대한 형량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들어갔다 나오셨기 때문에 그 예, 형량에 되게 예. 민감하게 봐. 그 형량 개인의 형량보다는 이야기 좀 합시다. 여기 그 노동운동하다 나이 들어서 들어갔고. 개별 형량의 문제보다는 아니 국가적 대범죄 행위를 했잖아요. 이렇게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벌이고 그럼요.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엄정한 법정이 돼야 되고 이미 맞아요. 또 이와에 대한 문제로 3년짜리 저축해 놓고 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추가 뜨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무기징역인 거네요.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이것이 이제 박근혜 피고인하고 이재용 피고인 다 연결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 좀 요구됐죠. 그럼요. 저는 최순실 형량에 대해서는 많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요. 이건 근데 반드시 놀래긴 예, 솔직히 좀 예, 놀랬죠. 예, 바로 해야 됩니다. 유기징역으로는 최고거든 이게. 예, 그리고 30년인데 30년은 안 때린다고요.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 구속건은 어제 제가 뭐 저녁 자리에 예. 법조인이 3명 있었어요. 그 대체로 이렇게 얘기를 한번 전망을 해봤거든요. 워낙 잘 빠져나갔으니까 법꾸라지라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그 판사 권순호인가요? 그러니까 예, 소심파라 그러더라고. 근데 법조인들이니까 이제 그 판사의 스토리를 또 잘 알더라고. 그러면서 이번에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랬더니 대체로 이번에는 아마 할 거다. 할 것 같다. 이석수 사찰이 컸던 예. 거거든요. 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갖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아까 뭐 사필 규정이라 그랬는데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는 게 저는 그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법적으로도 문제 충분히 법만 가지고 따졌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수용된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반가운 결정이고 좀 이제 법이라는 게 추상 같아야 되잖아요. 흔히 하듯이. 그렇게 법을 통한 이게 추상 같은 기강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참 이번에 보면서 아니 저 좀 봐봤어요. 왜냐면 아니 그 최후 진술하잖아요. 예. 거기서 세상 25년형을 받은 예. 피고가 다른 말 안 하고 1,000억 원 여기 사회주의 국가냐고 1,000억 원 그 벌금 여전히 돈에 관해서 와, 난돈 이야기 듣고 세상 25년 받은 상황에서 지금 1,000억 원 돈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요 1,000억 원이 아니라 우리가 23회 1,700만 명이야 그냥 상식적으로 만 원씩만 해도 1,700억 원 정치적 피해 보상 해내야 돼요. 그런데 그 돈에 집착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국정농단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한. 그리고 노회찬 대표가 잘 정리하셨어요. 사회주의 사형감이라고. 국가라면 사형감이다 그랬어요. 그건 뭐 사회주의 이야기. 아니 근데 이게 3심 대법원까지 가면서 약간 2심에서 깎이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아니 이건 이제 구형이니까. 선고가 남았죠. 맞네. 여러 단계가 예. 앞으로 한번 남아 좀 있네.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한번 좀 다녀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 무슨 말? 이게 무슨 말인데? 아니 견학. 아, 그렇지 견학. 아니 근데 최순실 씨는 그 안에 계속 있는 게 더 신변 안전을 위해서는 좋지 않을까요? 뭐 그렇죠. 이런 얘기. 국민들의 얼굴도 너무 팔리고 그래갖고. 맞습니다. 그래서 최경환 체포 동의안도 빨리 해야 돼요. 그 할복 못하게 하려면. 아니 근데 여기 그래서 현역 의원들 안전하게 예. 구속 수감해야 근데 현역 할복 안 의원들 하지. 두 분 계시지만 그걸 이번에 국회에서 처리 안 하겠다고 그냥 검찰로 공을 또 넘기셨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은 우리 이철희 의원님 아니 그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다른데 보지 마시고 이 문제 나오니까 뭐 저 핸드폰 만지지 마시고 체포 동의안 화살이 저한테로 체포 오십니까? 동의안을 국회에 접수됐는데 실제로 제가 원내 수석 부대표. 부대표잖아요. 그리고 박홍근 원내 직함이 수석 어마어마해요. 부대표하고 그 전에 예. 사전에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을 조금 당겨서 본회의 임시회 22일 본회의를 전에. 그때 19일까지 이야기 나왔어요. 왜냐하면 24시간 동안 이제 보고 받은 뒤로 하고 그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처리해야 되잖아요.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22일로. 예. 수 같아. 예, 그래서 뭐냐면 내가 봤을 때는 예. 김성태 원내대표가 새로 들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 협상의 정치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배려 이런 것들을 선물 준 고민하면서 카드를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런 구차한 방향으로 한 거예요. 이것은 물론 이제 검찰이 잡아가겠지만은 잡아가겠지만 그걸 검찰한테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걸 넘겼죠. 국회의원 스스로들이 단호하게 체포동의안을 의결하는 거 전혀 틀린 문제예요. 아니 근데 이건 아주 국민한테 그냥 비판받아 지금 거의 마땅하다. 이번에도 완벽하게 동업자 정신이 발동이 된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사이에. 아니, 그리고 그거를 지금 우리 듣는 분들이 지금 중간에 퉁 들어가갖고 아. 잘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걸 네. 차근히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래서 국회에서 안 하겠다는 꼼수 부린 거 아니냐 네, 네, 라는 네. 지적이신 거거든요. 지금 윤수아 의원님. 왜 그렇게 됐는지 일단 우리 청취자분들이 알아야 돼요. 예, 그걸 뭐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있은 다음에 예.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회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이 불체포 있죠. 특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임시국회 회기 중이라 그 구속영장 집행을 못하는 상황이라 할 수 없이 법원에서는 체포영장을 대신 발부를 했어요. 근데 이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이제 검찰에서는 국회에 그걸 접수를 시켜요. 체포 동의안. 체포 동의안을 접수를 시키면 국회에서는 예. 가장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그걸 보고를 하고 보고한 지 72시간 내에 표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 지금 회기 중에 22일만 유일하게 본회의가 잡혀 있어서 예. 22일 날 이제 본회의에 보고를 하면 20일 날 끝난단 말이에요, 국회가. 처리 그러니까 못하게 되는 처리를 거예요? 국회 차원에서 못 하니까 근데 왜 22일로 본회의를 잡아요? 요건 갖고 한 18일이나 17일쯤 잡자. 이게 이제 원포인트 국회를 윤석열 잡으면 그 되는데. 이야기 나왔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임시국회 회기 뭐 이런 핑계 대해서 의원들이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겠다는 그런 뜻이고 검찰이 알아서 하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그런 네,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워낙 많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해외? 많이 나가 있어요. 오, 굉장히 본회의 많이 끝나니까. 왜 나가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왜 해외는 왜 근데 막 나가는 나가요. 거예요? 근데 많이 진영은 나가요. 한 그것도 번도 욕 안 먹어야 돼. 나갔어요? 나는 회기 중에는 나간 적 없어요. 진수 의원님 그 그러니까. 돌발 질문. 아니 그러니까. 임시국회 회기 중임에도 임시국회를 열어놓고 해외를 가고 아니 대표적으로 비판받아야 될 분이 정세균 국회의장이세요. 왜 국회의장부터 지금 해외에 나가 계시거든요. 네, 이거는 자, 우리 우리가- 청취자분들에게 잘 알려주셨네. 아니 저는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욕을 먹으면 아파요. 그게 몹시. 근데 단체로 이렇게 싸잡아서 욕을 하면 별로 안 아파. 별로 안 아프면서 무감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마 너무 많이 이제 나가 있다. 많이 나가 있다는 이유 하나. 그다음에 아까 이제 짚어주셨습니다만 김성태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가 됐는데 첫 행위가 작품을. 동료 의원 뭐 구속이다. 이게는 약간 부담스러우니 좀 이제 양해를 해준 점이 하나. 그다음에 임시국회가 23일까지거든요. 22일 날 본회의가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 상관이에요. 끝나면 바로 이제 검찰이 잡아가라. 구속영장을 할 수 있으니까 아마 뭐 하루 가지고 그럴 수 그런 이렇게 야박하게 하냐. 예를 들어 본회의가 뭐 그럴 수 있죠. 본회의가 뭐 30일까지나 아니면 더 늦게까지 잡혀 있는데 그랬으면 그때쯤 했어야죠. 그랬으면 네. 했어야 되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아니, 아마 모르겠어요. 작용해서 그런 건데 저는 아까 일반 국민들이 김성태. 보기에 예. 저또 지들끼리 짝짝꿍했다 봐주기 아니냐 이런 말을 들어도 저는 할 말 없다고. 두 분은 지금 국회의원 한 지가 1년 반이고 국회의원 8년 하셨잖아요. 장관도 네, 네. 장관도 1년 1개월. 근데 참 제 오랫동안 임기 동안에는 예, 참 오랫동안 체포동의안 하셨네. 그게 거의 제 기억에는 한 건인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부결됐죠 그러고. 부결됐었죠. 예. 예. 근데 어쨌든 저는 아까 김성태 의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가 그냥 제 짐작에는 원내대표 선출되는 과정에서 예. 2차 투표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차에서 과반 한 표 차이로 예. 과반이 됐는데 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소위 당내 친박 의원들한테 그것도 물밑에서 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내가 김성태 되면 의원은 잘 아시잖아요. 99일 잘 동안 알죠. 한당을 했었잖아 또. 예. 예. 뭐 그런 것도 물밑에서 좀 그런 게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서. 그 해외 나가는 게 우리 상임위도 사실 해외 나가는 문제 때문에 5.18 시끄럽거든요. 특별법. 5.18 예. 보류 시켜놓고 저 하와이로 날라버렸더만요. 이거 뭔 짓거리입니까 지금 그 자유한국당 그 그걸 뭐라 의원들. 그랬더라? 야반 뭐라 그랬죠? 뺑소니? 예, 야반도죠. 입법 뺑소니? 입법 뺑소니.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아니 그러니까 국방위에서 예. 완전 보류 시켰잖아요. 예. 소위는 통과했는데 거기에서 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5.18 특별법
보류시켜놓고 하와이 가버렸다니까 지금. 되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간다고. 소위 통과하면 법안 소위 합의 처리한 거면 다 전체를 하잖아요.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근데 그것을 이제 해주기 싫어서 이제 그런 예. 건데 제가 그래서 저도 원래 그 가는 멤버였어요. 13일부터 이제 가는 멤버였기 때문에 뭐 우리가 최소한 이걸 가려면 이 두 개 법안이라도 처리하고 가셔야지. 국방에서 막막히 두드리고 가자. 아 그렇. 근데 뭐 그거 못 해주겠다고 하니 안 가셨다고 그러면 기사화 됐더라고. 못 해주겠다고 하니 그러면 가는 걸 취소하고 법안 심의를 다시 하자 그러면 공청회 열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자. 5.18 특별법하고 또 뭐 했었죠? 군의문사 진상조사하기 설치법. 근데 둘 다 필요한 거 하고 아니에요? 절박해 형들은 5.18도 여야가 합의했던 거 아니에요? 다 합의했어. 다 소위 법안 합의해가지고 그렇게 소위에서. 했어. 그래서 대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 해주겠다. 가족들이 또 현장에 와 있었잖아요. 그날 저거 하는 줄 알고. 방청도 안 시켜줬어요. 가족들을요? 방청 좀 시켜주자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 이래서 자유한국당이 국민들한테 아니 자기 자식이 그랬다고 좀 생각하는 이 공감 능력들이 너무 떨어져. 아니 자유한국당이 지금 안 나오셔서 이 말씀 드리기도 참 뭐하기는 안 나오기 때문에 한데 마구 하셔도 돼요. 아니 자유한국당이 정부 여당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하는 게 먹히려면 해야 될 거는 해주고 협조할 건 협조하면서 반대할 거 반대하고 견제할 거 그러죠. 견제해야 네. 그 견제에 국민들 힘이 보태줄 수가 국민들이 있는데 동의를 하죠. 그래야지.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사사건건 하나부터 열까지 이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민의당이랑 바른정당이 힘을 합해서 좀 제대로 된 아니에요. 여긴 정의당이에요. 제대로 된 아니 막 저 집권 여당 만들어버리고 뭐 바른정당 안 가요 저. 아니 바른정당이 바른정의당 되게 아 그리 자연스럽게 통합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아니, 그 진행 야당 모습까지 노릇을 못하니까 아니, 뭐. 우리가 제대로 된 야당 노릇을 한번 죽겠네. 해봐야 되겠다. 아 정의당을 이렇게 생각을 풀면 합니다. 바른정당 아니에요? 바른정당이네 정의당. 영어로 하면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바른 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합치면 바른 국민들만 모입니까? 바른 국민의당 만들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그 정의당 당원은 다 가야겠네. 바른국민이니까. 아이고 좀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우리가 합하든 말든 무슨 무슨 아니, 왜 그렇게 상관이세요? 통합에 목을 매요 지금 시기에? 제대로 아무리 야당 하려고. 아니지. 제가 봤을 때는 6월은 다가오고 뭔가를 지금 해야 되고 또 안철수 대표는요. 지금 대권에만 필이 확 꽂혀가지고 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수들의 전체 부분에 후보가 되고자 하는 거기 지금 5년 후를 계산하고 지금 이걸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부산에서 목도리 동맹까지 하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유승민 후보가 엄연히 있는데 왜 안철수 후보가 당연히 이쪽에 후보가 될 것처럼 얘기하세요? 안철수 후보는 예리한 그렇게 지적이셨어요. 그런 욕심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다. 아니 그 욕심이 아니라 본인 그 야망이죠, 희망이죠. 아 그리고 그걸 왜 뭐라 그러세요? 국민의당도 이미 예. 거기 한 지붕 세 가지로 제가 김경진 의원 예. 오면 한번 물어보려 했는데 뭐 구당초? 구당초. 내가 구절초는 내가 이야기 들어봤는데 아 그건 약으로라도 써. 뭔 또 구당초에다가 아니 또 저 구당 무슨 구당 선생님 잘 그리고 치는 평화 개혁 거기가 한 지붕 세 가지거든요. 복잡해버려 거기도. 아니 그러니까 하고 거기가 정리가 돼야죠 일단. 그 정리 상태 안 됩니다. 그 거기. 상태로는 어떻게 그 집안도요 이미 저 정리가 될 수 아니 이미 그러니까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깨지면 깨지는 대로 뭔가 가닥이 잡아져야죠. 그대로는 한 당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진수현님 네. 예능으로 던지는데 계속 다큐로 만드셔. 아니 진짜 이건 저는 그래서 다큐를 예능으로 하죠. 뭐그저 갑자기 다큐로. 김성태 뭐 저 원내대표가 시임되면서 이제는 세문이 아니라 바른 정당에도 대문으로 열어놓고 뭐 통합 뭐 이렇게 아니 자기 대문 열고 저 튀어나올 때는 언제고 뭘 열다가 세문으로 들어가 놓고 그런 소리나 했어. 그 대문이 열리면 아니, 저는 그쪽에서 이쪽으로 엑소더스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대문 열잖아요. 그것은 꿈꾸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일련의 통합의 논의 과정이 예. 과연 국민들이 이것은 그야말로 그 정치 정세의 특히 선거 국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정치 세력 살아남기 위한 이합 집산으로밖에 보지 예. 않아요. 아니, 근데 정체성도 틀리고 뭐
정체성 상당 부분 맞는데. 아니, 그리고요 김성태- 국민의당은 이미 호남 지역에서 정의당이 앞서 버렸어요. 지금 저 여론조사 거기하고 합쳐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그거. 그럼 맞아요. 정의당하고 그런 점은 합쳐. 있어요. 아니 그것은 절대 안 되죠. 우리는 일당백의 정신으로 계속해서 아니 근데 그 김성태 원내대표가 되니까 안철수 대표가 바빠졌어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할까봐. 그래서 남경필 지사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출로 보수 통합 가능성 높아졌다. 국민의당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한국당으로 가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진수 의원님? 에이, 저는 그럴 분들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데 저는 예. 그거는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제가 또 한국당 의원 안 계셔서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데 이야기 계속하세요 없으니까. 김성태 후보가 원내대표 되는 과정에서 예. 정말 제가 세 지금 분이서. 시간이 다음에 기회 있으면 예, 얘기할게요. 예. 정말 구태의연한 선거를 치렀더라고요. 원내대표 대표 선거를. 알겠습니다. 네, 네. 진수 의원님, 이철 의원님, 윤상원님 인사하시고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십시오. 네. 예, 저는 좋은- 잠시 뒤에 광고 듣고 4부 비정치회담으로 돌아옵니다. 인사까지 끊어버려요. 채널 고정하세요.